어떤 술 취한 취객이 네. 엄마를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네. 하고 네. 소리를 지르고 하필이면 거기에 엄마랑 그 둘밖에 없었대요, 그 공간에. 사실 불안한 게 혹시라도 법적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제가 그 차를 운전할 때는 졸음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시끄럽고 핸들도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 차 자체도 피로도가 있어서. 궁금한 게 유료 캠핑장을 이용을 했을 때 뭔가 그 캠핑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생긴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캠핑을 하다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혹시 그 캠핑장에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또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다른 캠퍼분들이 네. 이제 지혜님의 캠핑 장비를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진짜 막 폭우나 이런 게 쏟아지고 네. 캠핑장이 관리소로 인해서 건조물이 떨어져서 텐트가 네, 막 네, 진짜 네. 찢어지고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네, 네. 있잖아요. 캠핑장의 대표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어떤 범죄를까지 막진 못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의무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게 문제되면 안전관리 의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배상액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는 어렵고 보통은 이제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뭐 변호사분들 계시면 부탁해서 협의로 끝나는 게 낫죠. 협의로? 지난번에 캠핑을 하셨던 이분 이제 저는 대리인인데 캠핑장 쪽에서 관리를 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특히 예를 들면은 뭐 매너타임. 네. 근데 매너타임에 보통은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고성방가를 막 하다가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텐트에 진짜 막 엎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엎어질 수 있고 몸도 다치실 수도 있고 그쵸, 네. 텐트도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이 캠핑장 쪽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많고 맞아요. 밤 네. 되면 술 취하신 분들이 네. 맞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게 큰 문제인데 아마 소송으로는 액수가 너무 이제 애매하기도 하고 소송비가 많이 드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위에서 많이 접했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로 뭐 캠핑장 환불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하면은 최소한 내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이 캠핑장의 특성상 자연에 있기도 하고 그쵸. 여러 변수가 워낙 많다 그쵸,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뭐 안전사고나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네네. 이게 책임을 물기가 너무 애매한 맞아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항상 그게 좀 궁금하긴 네,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캠핑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캠핑의 오지에 있는데 보면 막 산에서 막 진짜 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극단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가끔 이제 그렇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묻기는 천재지변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폭우가 와서 정말 큰 생명의 위협이 텐트를 아예 덮을 수도 있잖아요. 폭우가. 그런 거는 사전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쵸.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지혜님 같은 거 볼 때 이제 너무 자연을 보여주셔서 난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갈 시간도 없고 네네. 막 오지에도 가서 막 가끔 개도 오고 막 고양이도 네,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저분들이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는 항상 그걸 걱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캠퍼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긴 했어요. 이게 불과 3일 전 일이긴 한데 네네. 저희 엄마가 퇴근길에 이제 지하철 타시다가 네. 어떤 술 취한 취객이 네. 엄마를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네. 하고 네. 소리를 지르고 하필이면 거기에 엄마랑 그 둘밖에 없었대요, 그 공간에.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도망친다고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급하게 내려가시다가 네. 많이 좀 다치셨거든요. 네. 얼굴도 찢어지고 여기도 다 찢어지고. 아유.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취객이 위협적인 모션을 취하긴 했지만 물리적으로 하진 네네네네. 않았잖아요. 엄마가 도망치시다 다친 거라서. 네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가장 큰 고민이긴 해요. 형사적으로는 사실 뚜렷한 범죄가 없어서 네. 고소를 하기는 애매한 상황인데 저희 이제 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어쨌거나 그분의 잘못된 행위로 어머님이 놀라서 넘어지시면서 네네.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지만 다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 이런 데 비슷한 게 일어나는 게 차량 충돌을 안 해도 차를 보다가 피해서
다친 것도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네. 어머님이 다치신 거에 전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배상액이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이제 내용증명 같은 거 보내서 일단은 협의를 시도해보는 게 낫죠. 당신이 이런 것도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다쳤다, 바늘을 꿰맸고 그래 치료비가 이 정도 발생했으니까 위자료랑 이런 것 좀 줘라. 안 그러면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협의를 하고 적당한 금액을 피해 보전을 빨리 하시는 게 낫죠. 이게 제일 현명하죠. 사실 불안한 게 혹시라도 법적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도 좀 걱정이긴 해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소 같은 거는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주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 알아낼 수 없어요, 절대로. 보호가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시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신변보호. 그래서 그런 걱정은 별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이번 일이 하자마자 바로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뭐래요? 모호하게 대답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다치셨어? 뭐 경찰은 그때 불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를 대답해. 근데 또 거기다 GPT한테 네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걔는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인정을 해. 인정을 해. 네, 믿으시면 안 되고 수치나 계산하는 거는 제미나이나 챗 GPT, 뭐 클로드가 엄청 정확한데 법률적인 거랑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똑같은 사건도 정말 만개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법률이 적용돼도.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해요. 언젠가 변호사를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아직은 좀 많이 먼 것 같아요. 많이 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님들을 찾아주시면 좋고 저를 찾아주시면 더욱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지혜님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이 능력치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언젠가 크게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막 남이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는 사람보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은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댓글이 클린하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겁 한번 주세요. 악플 달면 혼쭐 내주겠다고. 불 달면 바로 고소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정보통신망법이 바뀌어갖고 굉장히 세게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 로미 캠핑에 함부로 남기셨다가는 지금 제대로 당하실 수 있습니다. 내 기름값 거기서 기름값 뽑으셔야지 바로. 근데 차가 너무 예쁜데요? 안에 시트 색깔을 너무 잘하신 것 같거든요. 밖에는 화이트고 안에는 베이지인 것 같은데 뭐 컬러나 옵션 할 때 그 생각하셨던 기준이 있으셨어요? 뭐 제가 이 베이지 시트에 좀 로망이 있었는데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선뜻 용기를 못 냈는데 이번에 정말 큰 맘 먹고 베이지 시트로 한 거였거든요. 저는 용기 내봤자 갈색 시트였는데 네, 맞아. 그래도 나름 예쁘잖아요. 일단 내부가 환하니까. 화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이지 시트 도전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뭐 관리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제가 뭐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라 괜찮더라고요. 일단 안이 환해져서 좋긴 해요. 맞아. 차에 혹시 이거는 진짜 별로다 단점이 있어요? 일단 브레이크 잡을 때 느끼겠죠. 브레이크에서 소리 잡을 때마다 끽끽 소리가 나는데 저도 이제 벤츠 10년 몰았었거든요 전에. 알죠? 그쵸, 이게 고질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고질병이 좀 브레이크가 좀 민감하기도 하고 네, 소리 나긴 해요. 네. 그게 좀 가장 좀 그러고 나머지는 저는 다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승차감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세단으로 타셨으면은 만족도는 어느 정도세요? 사실 주행할 때 이렇게 차가 나가는 거는 세단이 훨씬 더 잘 나가긴 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차가 더 무게가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단이 훨씬 더 차가 부드럽고 스피드하게 좀 나가는 느낌이고 얘는 그래도 뭔가 실용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은. 기존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였어요? 저 이클 탔었어요. 저랑 똑같은 거 타셨네. 그래요? 저는 침수됐어요 타다가. 진짜요? 네, 강남 물 날릴 때 그 자리에서 어머머. 잠겨서 버리고 나왔어요. 어머머머머. 진짜로. 되게 진짜요? 무서웠어요. 네, 3년 전에.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서 저도 놀랐어요. 지금 뭐 캠핑 하실 때는 지프 랭글러 네. 그 차량 하시고 네. 그다음에 평소에는 이제 GLC 타시잖아요. 네, 네.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정말 커요.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 자체도 엄청 크고 차박하기에도 정말 부담이 없는데 약간 이 차는 차박을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모든 캠핑짐을 다 싣고 차박을 하긴 약간 작은 편에 속한 살짝 SUV. 작은 편. 네. 예. 근데 이제 집
루프 같은 경우에는 전 차에서도 종종 자고 하거든요. 네. 그 평탄화 매트 깔아놓고 네. 너무 좋아요. 그 차는 정말 영역없이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캠핑이 아닌 데일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차는 정말 데일리로 정말 편하고 그런 차인데 그 랭글러는 좀 운전하기가 피로해요. 핸들도 많이 무겁고 차도 많이 덜컹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로 운전을 하기에는 좀 피로감이 있는 차고 단 캠핑으로 갔을 땐 차가 워낙 기동력도 좋고 오프로드도 잘 달리고 하는데 캠핑으로는 정말 좋지만 데일리로 가면 제가 그 차를 운전할 때는 졸음 그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많이 시끄럽고 이게 핸들도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 차 자체도 네, 피로도가 있어서 졸 수가 없어요. 긴장을 차를 운전할 때보다 2배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일리는 이거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이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네, 네. 오늘 핫한 모델 이제 로미 캠핑 선재님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 더운 날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네, 저도. 캠퍼 분들에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출연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캠핑을 하면서 법률적인 궁금함이나 지식이 뭐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텐트도 주거 침입의 뭐 일부가 될 수 있고 뭐 차에 침입했을 때 이런 정보를 알게 돼서 제가 캠핑하면서 더 주의할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혜님 실물이 훨씬 예뻐요.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로미 캠핑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